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적 위로라는 게 과연 뭘까요? 사실 그렇죠. 요즘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또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불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모스는요,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살짝 우리의 관점을 틀어서 그 고민의 크기를 다시 보게 만들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물리적인 위치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아주 작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64억 킬로미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거의 다 벗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떠나온 곳 우리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을 때의 거리예요. 그 정말 아득한 거리에서 본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잠시 이 문장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사진 속 저 희미하고 창백한 푸른 점. 바로 저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역사책에서 들어봤던 모든 사람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자기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역사,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고통이 정말 믿기지 않게도 저 희미한 빛 한 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고 서로 죽고 죽이며 강물처럼 피를 흘렸던 일들, 또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끝없이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 우주의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그 오만함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저 작은 먼지 한 톨 위에서 벌어진 아웅다웅 작은 소동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를 짓누르던 그 불안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해요. 국경선도 안 보이고 이념 갈등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인다는 거죠. 이걸 오버뷰 효과, 우리말로는 조망 효과라고 하는데요. 코스모스는 바로 우리가 굳이 우주까지 나가지 않고도 이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죠? 그럼 이제는 시간의 관점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우주 달력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 우주 달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138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역사를 딱 1년짜리 달력에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달력에서는 하루가 약 3,780만 년이고요. 째깍 하는 1초가 무려 438년이에요.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월 1일 땡 하고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참, 정말 한참이 지나서 9월쯤 되어서야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인류는 언제쯤 등장할까요? 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것도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최초의 인류 조상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역사, 로마 제국,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딱 마지막 1초 안에 전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 거대한 달력 위에서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0.23초입니다. 네, 0.23초요. 정말 눈 한 번 깜빡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인 거죠. 칼 세이건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루를 날갯짓하며 그것이 영원이라 생각하는 나비와 같다? 어떠세요? 좀 허무하게 들리시나요? 내 존재가 고작 0.23초라니? 하지만 세이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이 짧음은 무의미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기적적으로 소중한 거라고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138억 년이라는 기나긴 침묵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식을 갖고 존재한다는 것. 이 찰나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한없이 작게
또 찰나의 존재로 축소시켜 봤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겸허함과 위로가 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확장시켜 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이 우주와 깊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경이로운 사실을 한번 마주해 보시죠. 우리는 별의 먼지, 그러니까 스타더스트로 만들어졌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감성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아주 먼 옛날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것들은요, 저 하늘의 별들이 자기 내부의 용광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나 피 속의 철분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거대한 별이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 전체로 흩뿌려진 것들이죠. 바로 그 별들의 잔해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뭉쳐서 지구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마침내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주는 저 멀리 밤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 한때는 저 하늘의 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낯선 우주에 톡하고 던져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가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빚어낸 우주 그 자체의 한 부분인 거죠. 이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를 깊은 소속감 같은 게 들지 않나요? 외로움이 조금은 치유되는 느낌이요. 여기서 세이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를 우주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8억 년 동안 그저 물질로만 존재하며 침묵하던 우주가 바로 우리의 의식과 지성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경이롭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의 먼지덩어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하는 우주인 셈이죠. 정말 멋진 관점이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광활함, 이 거대함이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 압도적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그럼 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위로는 뭘까요?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맞아요. 우주를 생각할 때 문득 느껴지는 그 아득한 공포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 칼 세이건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해답을 내뒀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들에게 이 광대함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견딜 수 있다. 결국 이 거대하고 어쩌면 무심해 보이는 우주 속에서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서로를 향한 연결,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겪는 실패는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만한 재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삶이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기에 오히려 지금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결코 혼자 아니며 이 우주와 또 별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 어둡고 광활한 우주 속 저 연약한 푸른 점 위에서 우리에게 남은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먼지 한 톨은 과연 어떤 꿈을 꿀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먼지가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아주 특별하게 꿈을 꾸는 먼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